오늘 공사 설명회는 학교 소개, 모집 요강,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군사관학교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라는 교훈 아래 정예의 공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위치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위교육, 군사훈련, 생활교육 받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 사관학교랑 비슷합니다. 저희 총 교육기간은 4년이고 한 학기는 17주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군사훈련 집중기간 4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휴가는 학예, 동계 각각 4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뉘어서 이제 본인이 시험 응시했던 계열에 맞춰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과, 이과로만 나뉘어서 수업을 듣다가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문과는 3개 전공, 이과는 7개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전공은 이제 평소에 본인이 수업 시간에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제 조종사 되는 데는 다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일반학 전공, 본인이 전공한 과목에 맞춰서 학위 하나 받고 군사학 전공, 군사학 학위 하나 해서 양학사 제도 취득하고 있고 이것도 타 사관학교와 동일합니다. 생활교육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성교육, 리더십, 팔로워십 교육, 정신전력 교육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인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명사들의 특강을 듣기도 하고 이제 안보이식 함영훈련이라고 백령도 독도, 일본, 하와이 등 방문하면서 전사적지도 견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용기 대회, 성무철인 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무기초훈련, 군사훈련 집중기간, 기본훈련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성무기초훈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제 생도로 인정을 하고 입교를 시키고 있고요. 이제 앞에 다른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이 시기에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지 일반 조종사 양성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군인이라는 생각 없이 들어오셨다가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군사훈련 집중기간은 1학기 때 이제 4주 동안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군사훈련만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지상생활훈련, 행군, 수중생활훈련, 이제 수영 영법 배우고 패러글라이딩 훈련 등을 하고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무슨 훈련이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돈 내고 옆에서 같이 타는 거는 레저지만 본인이 장비를 끌고 메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기 연습을 하면 이게 훈련이 됩니다. 그렇고 2학년 때는 유격과 직접 바다에 나가서 영법하는 해양생활 훈련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공중생활 훈련은 이제 공수라고도 하는데 낙하산 강화 훈련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마지막에 수송기, 헬기에서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4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종사 되기 전에 관습 비행이라고 저희 체험 비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조종관을 잡진 않지만 조종사 옆에서 이제 타서 입문과정 비행기를 타보기도 하고 시뮬레이터를 타보기도 하고 그 외에 기타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학기 중에 주 2회 정도 받게 되는 군사훈련 수업 시간입니다. 이게 공군 장교로서 임관하게 되었을 때 지휘도 해야 되고 이제 부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군사훈련 지식을 체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식, 화생방, 사격, 지휘법 등 다양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은 이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이나 토론 역량 강화 교육은 사실 학위 교육에 녹아져 있어서 생도들이 이렇게 체감하기는 어렵고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취미 활동을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제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딩 아니면 스킨스쿠버, 테니스, 골프, 뭐 연극 네, 그런 식으로 35개의 다양한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저희가 이제 선발할 때는 96%의 인원을 선발을 하지만 저희 그러니까 입학할 때의 신체 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졸업 전에 신체 검사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종 신검에서 통과해야지만 이제 조종 훈련에 입과를 하게 되고요. 또 조종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훈련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일반 특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조종 특기가 된 인원에 대해서는 임관 시점으로부터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 그 외의 인원 일반 특기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조종 특기 외의 특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 이제 조종사가 많이 되지만 사실 공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종사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행단과 이제 포대, 관제대에서 다양하게 그 부대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항공통제, 기상, 보급수송, 무기정비, 재정, 정운, 인사교육 등 다양한 특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비행훈련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입문, 기본, 고등 과정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문 과정은 청주에서, 기본 과정은 사천에서, 고등 과정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수송기, 전투기로 나뉘어서 본인의 기종에 맞는 비행단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대략 2년여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2년여간의 시간에서 조종 훈련을 무사히 통과한 인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조종사로 최종 조종 특기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이제 다른 사관학교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수당은 동일하고요. 개인 역량 지원 체계는 학습할 수 있는 노트북과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시간에 드는 강사료나 장비 다 지원하고 있고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도는 아니고 우수한 생도에 한해서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위탁 나가고 있는 학교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이렇게 4개국으로 위탁 교육 나가고 있고요. 이제 위탁 교육은 보통 1년에서 4년 동안 그 해당 국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외 교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주, 길면 한 학기 동안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로 지금 생도들이 교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집 요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 똑같고요. 저희 절차는 이것도 사실 비슷한데 원서 접수 기간은 모든 사관학교 동일합니다.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공사 UA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1차 시험을 하는데 이제 원서 접수를 아까 국건사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해당 지역 고사장이 닫히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데서 응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여기 인천에서 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모집 요강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경인고가 추가됐습니다. 하나 이제 중경고가 빠지고 경인고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양천구의 신서중까지 해서 여기 두 군데가 인천에서 제일 가까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본인의 원점수를 성적 확인을 하는데 이 성적 확인한 다음에 지원 확정 절차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이제 추가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보겠다는 지원 확정 의사를 밝힌 지원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할 겁니다. 진성 지원자 분들께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저희가 1차 시험을 3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지원 확정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합격자로 분류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 또한 이제 접수가 선착순입니다. 저희가 8월 둘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2차 시험을 보는데 공사가 신체 검사가 워낙 이제 엄격하고 항목이 많다 보니까 1일 수용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명 정도로 이제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시려면은 빠르게 2차 시험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모집 정원은 235명입니다. 남자 199명, 여자 36명 뽑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우선 선발, 종합 선발은 전형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전형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우선 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로 먼저 80%를 뽑고 여기에서 이제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수능 포함해서 종합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전형은 크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1, 2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전형, 특별 전형 1,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특별 전형 2는 유일하게 비조종 분야 전형입니다. 비조종 분야 자연계열 전형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보시면은 특별 전형 1과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형으로 선발이 안 될 경우에 일반 우선 전형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자동 전환이 돼서 쉽게 말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자를 그 전형별 배점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80%를 뽑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 전형 1에서 서열을 매겨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된 인원들을 일반 우선 전형으로 최초로 원서 접수한 사람들이랑 합친 다음에 일반 우선 전형 배점에 의해서 다시 계산해서 서열을 매겨서 합격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때 특별 전형 2는 비조종 분야라서 2차 시험 신체 검사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 전형 2에서 만약에 본인이 했는데 선발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전환 없이 바로 불합격이 됩니다. 전형별 배점 보시는 바와 같고 1차 시험이 이제 300점으로 들어가는데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은 1차 시험을 합격만 하고 나면은 점수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300점이 면접과 학생부에 가서 이제 면접이랑 학생부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저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가산점이지만 이제 우선 선발 시에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능검 점수가 있다고 해서 이 가산점이 뭐 1차 시험 점수나 면접 점수, 체력 검정 어떤 특정 분야에 붙는 게 아니고요. 우선 선발 종합 점수를 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산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계열별 반영 과목은 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고 아까 국관사 설명해 주신 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1차 시험은 국, 영수 3과목 보고 있고요. 아까 전형별 일반 전형, 특별 전형 1, 2의 가장 큰 차이점이 1차 시험 합격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반 전형, 일반 우선 전형과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4, 6, 8, 10배수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남자 인문이 모집 정원이 60명입니다. 네, 남자 인문은 선발 이제 배수가 저희가 4배수 적용한다고 써 있거든요. 모집 요강에. 그럼 저희가 이제 지원 확정을 한 인원 중에서 60 곱하기 4 해서 240명 안에 들으면 1차 시험 합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과 같은 경우에는 139명이고 선발 배수 6배수니까 139 곱하기 6해서 834명까지 저희가 합격 기준을 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해당 연도에 이제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그 해당 등수의 안에 들어야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1.5배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남자 인문 60명이고 4배수에서 240명 저희가 합격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특별 전형 1 지원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1.5배수에서 360등 안에 들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특별 전형 1은 1차 시험 합격 점수가 조금 더 낮아질 테고요. 또 특별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비조종 자연 계열인데 저희가 이거는 신체 조건은 안 좋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이라서 합격자의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남자 이과가 저희가 139명에 선발 배수 6배수 적용해서 834등 안에 들면 합격점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특별 전형 2 지원자라면 83등 안에 들어야 1차 시험이 합격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전형별 1차 시험 선발 배수가 다르다는 점 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저희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첫날에는 하루 종일 신체 검사만 보게 되고요. 만약에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친구들은 그날 당일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관련해서 달라진 점은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굴절률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입시적으로 분석했을 때 굴절률 완화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굴절률 문제로 떨어졌던 인원의 50% 이상이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인원이 50에서 60명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종 분야는 일반 신체 검사 기준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체 검사 합격자들은 당일날 학교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오전에 이제 체력 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정말 애매한 자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자세만 카운팅 해드립니다.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저희는 정확하지 않은 자세를 카운팅했을 때 그건 입시 사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자세 관련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세 관련한 영상을 꼭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자세로 연습하고 당일에도 제대로 안 하면은 절대 카운팅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힘 빼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까지 합격한 인원은 이제 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사관학교랑 다른 게 신체 검사, 체력 검정까지 통과한 인원에 한해서만 면접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30-40명밖에 안 되는데 또 이 두 단계를 다 통과한 인원까지 하면 면접 인원이 생각보다 적겠죠. 굉장히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 1로 해서 면접관 다수의 이제 수험생 1명 이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또 이제 좀 심층 면접을 하다 보니까 강조드리는 게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면접장에서 거짓말을 하겠냐 하겠지만 이제 지원 동기서가 본인이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어떤 전문가나 부모님이 써주신 친구들은 지원 동기서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답을 못하면 당연히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서 처음에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를 수험생이 직접 진지하게 솔직하게 작성하기를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면접을 또 굉장히 이제 저희가 배점이 크다 보니까 어제 설명회를 갔는데 면접 학원을 꼭 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교육 없이는 못 들어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완성된 군인을 뽑는 게 아니고 학교에 들어와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이제 학생을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스스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 다 절실해서 왔을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묻는데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해서 어떤 면접 평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게 다 이제 긴장돼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아예 평가할 수조차 없게 답변을 해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낯선 사람 앞에서 여러 명 앞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1차 시험 합불로 전형별 배점에 돼 있는데 이 합불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 6, 8, 10배수 적용하고요. 만약에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특별 전형 1에서 1차 시험에 합불을 했다. 이때도 전환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 없이 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전환을 한다는 거는 2차 시험까지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 점수 계산할 때 전환을 해준다는 거지 그 전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원은 전환 없이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자동 전환됐을 경우에 점수 배점은 저희가 각 전형별 배점에 맞춰서 재계산해서 서열을 매기고요.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나는 썼는데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지 않았다 하면은 일반 우선 전형으로 자동 전환돼서 접수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은 한 학교에서 졸업생 포함해서 5명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전형 2 비조종 분야 전형 관련해서는 학교 생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격적인 조종 훈련은 임관 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관숙 비행이나 이제 어떤 항공 특성화 교육 같은 거는 비조종 분야도 전부 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수시 6회 제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네, 수시 정시랑은 상관이 없어서 수시 정시에서 다른 학교랑 같이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타 학교에 같이 이제 합격 발표가 났을 경우에는 성무기초 훈련이 끝나고 입학하는 시점에 다른 대학 입학 상태면 이제 저희 입학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하고 합격 받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중 등록은 불가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계열 상관없이 네, 계열 전환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기록 반영은 이것도 국관사랑 동일한데요. 저희가 이제 국영수사과 교과 과목에 한해서만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저희는 학생부에서 타 학교와 다르게 출결 같은 거는 면접 참고 자료로만 사용이 되고 오로지 내신 등급만 점수화해서 학생부 점수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한국사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고등학교마다 다릅니다. 한국사가 사회 과목으로 분류한 학교도 있고 그냥 한국사로 분류되는 학교도 있는데 사회 과목으로 분류된 학교에 한해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 직접 우리 학교는 어떤 과목이 교과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 되는데 무니까 상관없고요. 이외에 저희가 시간이 관계상 입시 이제 질문은 저희 설명회 끝나고 앞에 나와주시면은 추가적인 질문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모집 요강 40페이지에도 연락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강조드릴 게 저희가 공군사관학교가 신체검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평가관리실은 말 그대로 입시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의학적인 지식이 저희도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신체검사 항공우주의료원 연락처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부서의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저가 이런 병력이 있는데 이게 뭐 합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저희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 인터넷에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검사비를 내고 검사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시고 어떤 선택의 이제 참고점이지 자기가 특정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일 신체검사 날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으로 하는 검사는 병원이 있지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의료원이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 병원은 가시는 건 자유지만 저희가 그 결과는 어떻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정말 빠르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공군사관학교를 정말 그냥 조종사 되는 루트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호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님 입장에선 사관학교 당연히 좋죠. 가는 순간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도 않는데 심지어 돈까지 받아오니까 이제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권유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수험생 본인의 의지가 없이 들어온 친구들은 성무기초 훈련 때나 아니면 학교 생활 하다가 도중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이 정말 내가 공군사관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 가서 잘할 수 있는지 의지가 강한 분들만 저희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